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추진과 한계점, 그리고 공산당의 일당 지배 체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공산당의 일당 지배 체제가 성립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활동 두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맨 먼저 했던 것은 바로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했던 대약진 운동입니다. 대약진 운동이 무엇이냐? 자, 이 대자는 일단 큰 대자죠. 크게 성장하겠다는 운동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장을 할 것이냐? 그 힌트는 바로바로 선생님이 보여주는 전자칠판에 이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자료 1번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엄청 투박하게 생긴 용광로입니다. 재래식 용광로인데요. 이런 것들을 뒷마당에다가 만들게 한 다음에 집에서 쓰는 고철을 싹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철을 만들게 했습니다. 효과가 좋았을까요? 철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는 고철만 이만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약진 운동에서는요, 흡속한 공업화를 위해 가지고 재래식 용광로로 강철을 만들게 했고요. 플러스 무엇을 했느냐? 선생님이 추가로 준비한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밥도 다 같이 함께 먹고 있습니다. 공동농장, 공동식사입니다. 이렇게 인민공사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요, 100명씩 모아가지고 농사를 공동으로 짓게 했습니다. 자, 효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100명이 다 모여가지고 농사를 한 번에 지었습니다. 효과 좋을까요? 열심히 하고 싶을까요? 우리 현진이가 솔직히 원래 땡땡이 치고 싶대요. 맞습니다. 현진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때도요,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분배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조금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집단 농장을 했는데 집단 농장의 효과도 매우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급속한 공업화에 실패하고요, 집단 농장을 실시한 결과 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농업 성장률도 좋지가 않아서 대규모로 사람들이 아사하고 경제가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대약진 운동의 결과 경제가 굉장히 혼란해지고 쇠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운동을 하자고 했던 마오쩌둥에 대한 사람들의 민심이 매우 좋지 않겠죠. 그러면은 다음에도 또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힘들 거 아닙니까? 마오쩌둥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본인의 민심이 안 좋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히든 카드를 씁니다. 바로 자신을 열렬히 추종한 추종자들을 만드는 것인데요. 바로 그들을 홍위병이라고 합니다. 자, 3번입니다. 바로 그것을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 대혁명은 민심이 안 좋았던 마오쩌둥이 홍위병을 동원하여 홍위병이라는 지도자들을 홍위병이라고 하는 자신의 열렬한 추종자들을 만들어서 자신의 적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자본주의 세력을 소탕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세력이라고 불리는 의사, 선생님 같은 교사, 지식인들 탄압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문화재들도 옛날의 체제라고 하면서 구체제다 하면서 파괴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은요, 자, 선생님이 띄워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홍위병의 대중 집회입니다. 집회를 하면서 단상에 누가 서 있죠? 맞아요, 의사가 서 있습니다. 맞아요, 교사가 서 있습니다. 그래요, 지식인들이 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바로 중국의 공산주의를 저지하는 악마다라고 하면서 홍위병을 중심으로 비판하게 했습니다. 자, 이들을 이끌었던 대자보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료 가번 읽어줄 친구 있을까요? 현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현주가 굉장히 잘 읽어줬습니다. 마오쩌둥의 대자보를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줄에요.
적과 아군을 딱 구분했습니다. 뭐랑 뭐일까요? 민준이 맞습니다. 반동적 부르주아 그리고 프롤레타리의 위대한 문화혁명 맞습니다. 우리는 프롤레타리아의 위대한 공산주의 국가로서 이런 반동적 부르주아들을 탄압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들을 탄압하고 본인의 위상을 높였던 거죠. 그 결과 자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 유명한 공자의 동상도 이렇게 파괴하는 폭력적 양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쇠퇴했던 중국의 경제 이 사건으로 하여금 성장했을까요? 그렇죠. 그럴 일이 없었겠죠.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더욱더욱 혼란해지게 되었습니다. 살기 힘든 중국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 이렇게 꺾일 수는 없겠죠. 마오쩌둥이 죽은 다음에 마오쩌둥 사후 문화대혁명은 드디어 종결이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중국을 다시 성장시키고자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바로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덩샤오핑은요. 이렇게 된 중국 안 되겠다, 고쳐야겠다라고 하면서 뭘 추진했느냐? 바로 중국의 꽉 닫힌 사회주의가 아니라 조금 더 문을 연 사회주의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개혁 개방. 체제를 개혁하고 그리고 체제를 개방하자.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는데 자 혹시 여러분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많이 있군요. 자 바로 쥐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쥐를 잡는데 흰 고양이랑 검은 고양이가 있습니다. 누가 더 잘 잡을까요? 상관이 없다고요? 맞습니다. 이걸 왜 얘기하나 싶겠죠.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중국을 발전시킬 때는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바로 덩샤오핑의 흑묘 백묘론입니다. 흑묘이든 백묘이든 관련이 없다. 중국만 발전시키면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자본주의로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도 수용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거를 말해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로 흑묘백묘론으로 자본주의를 일부 수용하겠다. 일부 수용하겠다고 말을 한 상태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일은요. 자, 사진 보시면요. 마오쩌둥이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선전 포스터 같은데요. 굉장히 현대적인 건물도 보이고요. 시장도 보입니다. 이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선전물입니다. 남순강화가 뭐지 싶을 겁니다. 남순강화는요. 바로바로 어떤 것이냐? 사료, 나번을 한번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번 읽어줄 친구 있을까요? 민수 손 들었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시작. 민수가 너무 잘 읽어줬습니다. 민수가 읽어준 대로 사료 나번은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서 남순 강화를 바탕으로 남쪽에 있는 주로 공업 도시들을 순방을 하면서 우리는 현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개혁 개방 정책의 내용도 똑같은 건데요. 자, 혹시 여기에서 키워드가 뭘까요? 자, 여러분 키워드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는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내용이 뭐가 있었죠? 유리 맞아요. 반복되는 내용은 바로 현대적입니다. 현대적 농업, 현대적 공업, 현대적 국방, 현대적 과학기술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덩샤오핑은 2번 남순 강화를 바탕으로 주요 공업도시의 개혁 개방을 부르짖으면서 4개 부분 여기 보이는 공업, 국방, 과학기술, 농업 등 4개 부분의 현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죠. 우리 지수가 질문을 했네요. 민주주의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말하려고 했던 선생님이. 자, 민주주의까지도 해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꽉 막혔던 중국 민주주의가 됐을까요? 우리 공산당 일당 독재 배웠잖아요. 그러면 덩샤오핑이 민주주의까지 해주었는지는 자 선생님이 한번 사진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에 뭐가 보이나요?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철리가 말해줬습니다. 우리 철리가 말한 것처럼 탱크가 보입니다. 자, 탱크가 보이고요. 그 앞에 시위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민주주의가 잘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인데요. 중국에 놀러간 친구들은 천안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천안문을 중국 발음으로 테난먼이라고 하는데 테난먼 사건이 발생합니다. 테난먼 사건은 무엇이냐? 이렇게 개혁개방 정책을 하면서요. 중국의 민중들이 그러면 경제도 개혁개방할 거니까 혹시 정치도 개혁개방하지 않을까? 민주화를 시켜주세요 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를 이 중국 정부에서는 잘 다뤄준 것이 아니라 탱크를 동원하여 가지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치적으로는 개혁개방이 되지가 않았다는 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정부에서는 결국에는 탄압을 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진 여러 개를 보면서 중국이 어떻게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혼란을 겪고 어떻게 개혁개방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적으로 슬픈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중국의 영향을 받은 중국과 아주 근접한 사회주의 국가가 하나 있는데요. 그 국가가 혹시 어디인 줄 알 수 있을까요? 힌트 드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전쟁의 영향이 있습니다. 미국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백기를 들고 나갔던 그 전쟁 혹시 어디인지 기억할까요? 우리 민수 맞습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죠.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전쟁의 결과 미국이 포기를 하면서 베트남은 전체적으로 공산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베트남의 경제는 어땠을까요? 추측할 수 있겠죠. 우리 중국을 보니까 베트남의 경제도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2번 정리해 볼게요. 2번 바로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베트남은요, 아까 살짝 말했던 것처럼 개혁개방을 하게 된 배경은 바로 중국처럼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하다 보니까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요, 베트남에서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나왔던 사료가 있는데 그 사료는 선생님이 책판에 띄워주었습니다. 안 보이는 친구는 교과서의 자료 2번을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학습지 자료 2번 교과서의 사료 봅시다. 자, 바로 베트남 공산당 제5차 전당대회 보고문인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요, 큰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전당대회를 엽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줄 친구 있을까요? 수지가 손들었습니다. 수지가 굉장히 잘 읽어줬습니다. 수지가 읽어준 대로 공산당 이 대회에서요, 뭔가를 혁명하자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식량이나 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결과 옆에 라를 보시면 그래프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총 생산량이요, 90년도부터 해가지고 2015년까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걸 했길래 이렇게 증가를 했을까요? 선생님이 자료 1, 2를 파악할 수 있는 공동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동 질문. 자, 바로 개혁개방 실시 이후 국내 성장이 이루어진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다사를 바탕으로 한번 분석해가지고 해보면 될 텐데요. 선생님이 힌트 하나 줬습니다. 바로 핵심 키워드는 반복된다. 뭐였죠? 혁명입니다. 혁명을 하자. 어디 혁명을 하자? 생산관계 혁명하자, 과학기술하자, 가상문화하자였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바로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 같지 않은 게 들어왔습니다. 찾은 친구 있을까요? 시간 좀 드릴까요? 시간 1분 드릴게요. 자, 1분 지났습니다. 우리 손든 친구 있습니다. 우리 민규. 민규가 잘 찾았습니다. 바로 밑에 줄 나와 있는 거죠. 바로 시장과 밀착해야 한다.
시장 기후를 붙들어야 한다처럼 공산주의인데 시장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정확합니다. 바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요,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뭡니까? 시장 경제 체제, 즉 자본주의를 수용하고자 마음먹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중국처럼 자본주의를 일부 수용해서 GDP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알 수 있겠죠? 선생님이 제시했던 질문 해결된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을 우리는 베트남 말로 도이 머이 정책이라고 합니다. 도이 머이 정책이 무엇이냐? 바로 도이는 개혁이고요, 머이는 새로운입니다. 새롭게 개혁을 하자는 겁니다. 이 도이 머이 정책의 내용은 뭐가 있냐? 내용 바로 시장 경제 체제, 즉 자본주의죠. 체제를 일부 수용해서요, 일부 수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혁명을 진행합니다. 혁명을 진행했습니다. 개혁을 하신 거죠. 그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GDP로 알 수가 있죠. 결과 바로 베트남이 국내 총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 위에 있던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 경제 위기 극복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 개방을 봤는데, 그러면 조금 쉬는 시간 하고 우리 바로 위에 나라죠? 북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북한의 개혁 개방 그리고 현재 북한의 위치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의 마무리 활동은 무엇이냐? 바로 마인드맵을 그릴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나눠줬던 활동지 갖고 있으시죠? 마인드맵 그릴 종이입니다. 마인드맵 대체 뭡니까, 선생님? 마인드맵은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나뭇가지가 얻어나간다는 그런 이미지로서 정보를 나무가지처럼 쑥쑥쑥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를 시각화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조금 더 잘 파악하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재미있겠죠? 이거는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미로만 하지 마시고 내용을 정리하는 겸 평가받는 겸 해가지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해가지고요, 자료를 조사할 수 있겠으나 매일 말하는 것처럼 태블릿 PC에서 자료를 쓸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꼭 써야 한다는 점 잊지 말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을 25분 줄게요. 자, 타이머 선생님 켜놨습니다. 보이시죠? 25분 뒤에 한번 마인드맵 띄워가지고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남았습니다. 미리 마무리한 친구들은요, 찍어가지고 학급밴드에 올린 선생님이 확인하고 있을게요. 자, 선생님이 줄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보니까요, 밴드에 마인드맵이 전부 다 올라온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내가 한 수행평가를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싶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오, 좋습니다. 우리 태연이가 손 들었습니다. 자, 태연이가 한번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이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태연이가 정말 알록달록하고 깔끔하게 마인드맵을 잘 그려준 것 같습니다. 잘 보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카테고리를 잘 나눈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굵은 가지로서 정치랑 경제를 구분해뒀고요. 그리고 정치는 민주화와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자본주의 국가랑 사회주의 국가를 잘 비교해준 걸로 봐가지고 태연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 해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전부 다 좋았으나 선생님이 조금만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정치 아래에 사회주의 체제 변화 같은 경우에는 문화대혁명이나 공산당, 일당 독재를 넣어줬으면 더 풍부했을 것 같고요. 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의 개혁 개방도 정말 좋지만 구체적으로 남순 강화나 4개국은 현대화를 넣어줬으면은 구체화가 더 올라갔을 것이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까 배웠는 내용을 안 적었네요. 천리마 운동까지 적어주었으면 중국 개혁 개방, 베트남 도이머니, 북한 천리마 이런 식으로 내용이 균형적으로 잘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